안녕하십니까. 3119-5066 치의과 2학년 황태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료과학과 물성 강의 13주차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주 발표를 위해 제가 선정한 논문은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논문입니다. 논문의 주제는 Stiffening Hydrogels to Prove Short and Long-Term Cellular Responses to Dynamic Mechanics. 즉, 하이드로젤을 스티프닝 하는 경우에 따라서 짧은 시간, 숏텀과 긴 시간, 롱텀에 따라서 어떻게 세포의 분화 과정이 다이내믹 메커닉스 변화하는지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는 실험입니다. 우선 매트릭스 스티프닝, 기판의 스티프닝, 자라는 환경의 강도 변화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분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젤을 스티픈하는 과정, 3에서 30으로 스티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또 그 스티프닝에 되는 상황에 따라서 숏텀, 미니 돼서 시간 단위로 끊어버리고 롱텀, 1에서 주 단위로 세포를 관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관찰한 결과값에 따른 조금 미리 결과값을 미리 말해주셨는데요. 이제 500에서 300으로 3000으로 세포의 넓이가 조금 증가하였고 1에서 10으로 그들의 이제 수축력, 트랙션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판을 좀 더 있다가 레이럴 스티프닝을 시켰을 경우에는 좀 더 아디포제닉 디퍼런시에이션, 지방세포로의 분화가 많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earlier stiffening, 좀 더 이른 시간에 강도를 높였을 때는 에스트로제닉 디퍼런시에이션, 골조직 같은 느낌으로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스티프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프니스는 예전 중간고사 이전의 수업에서 들었다시피 스트레스 트레인 강도에서 곡선에서 보자면 스트레인 변형률이고 스트레스 응력이 되겠죠. 여기서 PEY Proportional Limit, Electric Limit, Y는 Yield Strength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까지 해서 기울기 값을 보자면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그 스티프니스가 커졌다. 이것을 관련된 계수로는 Electric Modulus, 탄성 계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Y 정도까지가 탄성 변형, 즉 다시 재료들이 복구할 수 있는가, 엄마 변화를 주었을 때, 힘을 주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이고, 이 뒤로는 소상 변형,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울기 값을 크게 만들었을 때 세포의 분화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알아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초록과 결과값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록에서 보시면 세포들은 이제 여러 상황에 따라서 contraction, differentiation, 즉 수축값과 이제 분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과정이 되겠죠. 이제 여러 세포의 분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것이 변화를 하여서 그들의 electricity, 즉 이제 탄성 계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탄성 스티프니스를 변화시켜서 조직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뇌에서는 이 정도 값 수치를 가지고 근육에서는 좀 더 큰 값을 가지고 그리고 골수 조직에서 30에서 45kPa 가장 큰 값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이제 매트릭스 일렉트리시티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지를 실험해서 더 좋은 이해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분화 과정에 대해서 그들의 이제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메하라는 하이드로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메하라는 물질들은 이제 크로스링킹이 줄어듭니다. 라이트 익스포저, 나중에 피규어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라이트 익스포저에 따라서 그들의 스티프니스가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에 따라서 많은 생명학적 사건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상처를 입었을 때 또 오스테오제닉이나 아니면 아디포제닉 세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제 줄기 세포를 이제 체내에서 그 강도를 스티프니스를 변화해서 그 특정 세포들을 더 많이 분화시키도록 하겠죠. 그리고 이제 결과에서 매화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메하라는 HA, 하이드롤릭 에이시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체내의 자연적인 합성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체외 세포에서 생성되는 자연적인 생성물이고 많은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이드로포빅시티, 소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수성과 디그레데이션, 저하,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트 익스포저에 따라서 변화를 있게 되고 저하가 될 수 있는 그런 하이드로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피겨 1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겨 1에서는 이제 매하의 구조와 생성되는 원리와 이 매하의 처리를 가했을 때 매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A의 그림을 보시면 매하가 어떻게 크로스 링킹 과정을 거치는지 이게 평범한 과정이 되겠죠. 이제 메타크릴레이트의 접착이 되어서 생기는 구조, DTT 구조와 정상적인 매하가 하이드로젤이 생기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UV 빛을 쏘아주면서 레디칼한 이제 스티프된 하이드로젤, 매하 하이드로젤이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추가적으로 키네틱 체인이 붙어짐으로써 점점 더 단단해진 결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소프트한 매하 하이드로젤 그리고 UV를 쏘아주면서 소프트해서 스티프해지는 이 구역에서 UV를 쐬어줬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G', G2' 값을 비교해 보시면 소프트에서 스티프해지면서 좀 더 그 스티프니스, 파스칼 값 자체가 10의 1.5 전도 승에서 10의 3승까지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칼을 쐬어줬을 때 이제 DTT 프랙션 값이 처음부터 컸다. 그래서 결합이 더 잘 되었다, 빠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 차이를 이제 모든 그래프로 나타난 것이 피겨 1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설명을 읽어보시면 영스 모듈라이는 오른쪽 위를 보시면 탄성 계수와 똑같은 말입니다. Modulus of elasticity라고 하죠. 네, 이거를 이제 영스 모듈러스라고 또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탄성 계수를 이제 매하 기판들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레드와 그린으로 나타내었고, 그리고 이제 DTT 결합은 앞서 이제 정상적인 매하에서는 DTT 결합과 메타크릴레이트 결합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것 중에서 이제 DTT는 단백질 구조에 많이 있는 황산화 결합의 안정화에 영향을 줍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생화학 수업 시간에 들었다시피 이제 마이글로빈 안에 있는 히스티딘의 이제 마이글로빈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히스티딘이 구성하는 이제 이황화 결합의 안정화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 그 단백질 형성이 있어서 단단해질 수 있는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상적인 결합이고 이제 또 다른 예시로 메탈크릴 산염, 메타크릴레이트 이제 중합체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 링킹 과정은 이제 화학 및 생물학에서 크로스 링킹 과정은 하나의 중합체 또는 사슬을 다른 사슬에 연결하는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Figure 2 두 번째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Human Mesenchymal Stem Cell 인간의 중배열 줄기세포들이 매하 기판 매트릭스 서브스트레이트 위에서 숄텀의 기간을 줬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실험한 실험입니다. 경우는 세 가지, 소프트한 경우, 스티프한 경우, 그리고 소프트에서 1일, 그리고 1일차 끝나는 시점에서 스티프하게 바꾸는, 즉 3에서 30kPa로 바꾸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소프트에서 스티프한 경우로 바뀌는 경우는 소프트 젤을 1일을 끝난 시점에서 이제 스티프한 힘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C의 과정에서 이 그림에서 보자면 이제 하루를 이미 키우고 T는 0인 시점에서 소프트 기판을 스티픈드 한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6시간 동안 각각 개인의 세포들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이제 확실히 세포의 범위가 엄청 셀 에어리가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소프트에서. 이제 데이 2에서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데이 1에서는 여기 비슷한 사진이 나오겠죠. 소프트와 비슷한 사진이 나온 후에 소프트에서 스티프한 경우를 바꿨을 때 데이 2에서 이렇게 바뀌고 이제 스티프한 경우는 데이 1, 데이 2가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소프트에서 스티프로 바꾼 경우에서 데이 2가 소프트보다는 이제 스티프한 경우에 가깝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표로 확인하였더니 실제로 셀 에어리어가 소프트한 경우에서는 데이 1, 데이 2가 500 정도에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스티프한 경우 그리고 소프트에서 스티프한 경우를 옮겼던 것은 데이 2에서 각각 3500 정도의 셀 에어리어에서 가장 많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t는 0인 시점에서 소프트에서 스티픈드 하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하여 이제 세포의 범위가 넓은 쪽에 스티프한 쪽에 둘 다 형성되어 있는 것을 녹색과 파란색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피겨 3 세 번째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실험은 앞선 이 두 번째 실험에 이어서 실험한 것인데요. 즉 숄텀한 기간에 대해서 트랙션 포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아까 전처럼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네, 우선 보시면 이제 average traction force에 대해서 실험을 하겠다. 아까 전처럼 스티프한 경우, 소프트한 경우, 그리고 소프트에서 스티프한 경우로 옮겨간 경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하는 실험이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average traction force를 그 시간에 따라서 아까도 똑같죠. 이제 14, 16 원데이 지나서 0에 힘을 가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시면 이제 점점점 트랙션 포스도 스티프한 쪽으로 흘러가더라 라는 것을 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에서 보면 Color Traction Maps 이제 각 부분이 필드 컬러가 각 부분에 따라서 어떤 트랙션 포스를 나타내는지를 비교한 실험인데요. 여기서 이제 10의 제곱의 힘, 10의 세제곱, 10의 4승, 10의 5승 파스칼을 대략적으로 색깔로 나타내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한 경우로 보시면 이제 트랙션 포스가 이 회색 아니면 파란색 낮은 힘에서 거의 끝나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프한 경우에서는 이제 보라색, 가끔 보라색이 보이고 주변이 그 외부의 부분이 거의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트랙션 포스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에서는 소프트에서 스티프한 경우로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0에서부터 이제 스티프한 경우를 받기 시작하죠. 힘을 UV를 쬐었을 때 0.3에서는 이제 0.3과 두 시간째는 이제 소프트한 경우의 색깔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5시간 지나고 14시간 지나서부터는 거의 스티프한 색깔과 다를 것이 없더라 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뒤에서 최종적인 average traction을 day 1, day 2를 비교한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소프트한 경우의 일부를 떼내서 두 번째 날에 이렇게 처리하였더니 이렇게 스티프한 경우가 거의 똑같았다. 라인이 똑같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서는 이제 최종적인 최종적인 이제 숄텀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데요. 셀 에어리어가 이제 아까 전에 소프트한 경우는 500에서 그리고 점점 이제 스티프하면 할수록 커지 3500 정도 선에서 형성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셀 에어리어가 증가함에 따라서 average traction 값도 약간 1차적으로 1차선의 모습으로 쭉 같이 비례하게 올라가더라 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Figure 4 네 번째 실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숄텀에서 넘어와서 롱텀을 기준으로 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의 그림 먼저 보시면 1일간의 이제 그냥 기초적인 컬처럴 과정이 있고요. 1일부터 이제 기준이 여러 개 있겠죠. 이제 스티프한 서브스트레이트가 밑에 있는 스테이틱한 환경에서 이제 자라는 것. 그리고 소프트 스태틱. 이제 계속 이제 소프트 서브스트레이트 위에서 자라는 환경이 있고 이제 DYN들은 이제 다이내믹, 이제 환경이 변한다는 의미겠죠. 소프트한 환경에서 1일간 배양되다가 나머지는 다 스티프하게.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소프트에 있다가 나머지 일을 다 스티프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1, 3, 7을 나눠서 이제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밑에 이제 피규어 4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자면 이제 A의 내용이 쭉 있었고요. 이제 초록색이 소프트에서 스티프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고 14일간의 관찰을 한다고 그러네요. 이제 믹스드 컬처, 아디포제네시스한 셀들과 이제
오스테오제네시스한 셀들을 섞어서 믹스드 미디어를 관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깥의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 위에 이제 ALP, 오스테오제네시스한 발현 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디포제네시스한 셀들을 발현시키는 인자들을 이제 빨간색 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소프트 스태틱한 과정에서 큰 것들은 이제 주변의 밝은 판 위에 여러 개의 레드 그러니까 원형 레드 모양들이 있고 이것이 아디포제네시스한 셀들이죠. 그리고 이제 블루한 색깔들로 ALP의 모습들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스티프한 스태틱일수록 좀 더 많은 색이 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를 보시면 아디포제네시스한 유전자들 그리고 에스테오제네시스한 유전자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라는 내용인데 보시면 스티프한 환경에서 더 오래 있을수록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오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더 오래 있을수록 오스테오제네시스한 셀들의 퍼센티지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디포제네시스한 셀들이 많아졌다라는 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는 이제 그 각각의 발현 인자의 개수를 퍼센티지로 나타내었는데요. 오스테오제네시스한 OC 발현 인자, ALP 발현 인자, 그리고 아디포제네시스 지방 인자를 발현시키는 거죠. FABP4, PPRG 특이한 케이스에서는 감마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소프트한 스태틱한 경우에서 더 많고 지방 발현 인자들이 더 많고 그리고 스티프 스태틱한 경우에서는 OC나 ALP 같은 오스테오제네시스한 발현 인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RT-PCR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RT-PCR 과정은 요즘에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저번에 과제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리얼타임 PCR을 줄여서 RT-PCR이라고 합니다. PCR 과정 자체가 이제 mRNA 같은 같은 것들을 이제 증폭시켜서 정량을 더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제 RT-PCR 과정은 그 메커니즘 자체를 더 증폭하여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물질들의 개수가 더 훨씬 많아진다고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제 가지수가 많으니까 비교적 더 정확한 정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RT-PCR의 원리입니다. 슬라이드에서는 Figure 5 다섯 번째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 실험에서는 앞선 Figure 4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세 가지의 경우를 추려서 확실한 비교를 하는 실험입니다. 우선 이제 스태틱한 환경, 소프트에서 스태틱 환경과 이제 스티프한 상태로 쭉 가는 스태틱한 환경, 그리고 소프트에서 스티프로 바뀌지만 7일간은 이제 소프트한 환경에서 컬처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7일째에서 8일째를 넘어가는 날에 스티프하게 바뀌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컬처를 되는 이 세 가지 경우로 좀 더 명백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염색약 투여 방식으로 ALP와 이제 오일 아디포제네시스한 경우의 셀들을 이제 원 형식의 구분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그림상에서 확인하시면 이제 좀 더 아디포한 환경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셀 에리아의 경우에서 확인하게 된다면 소프트한 환경에서 쭉 자란 것은 이제 대부분이 셀 에리아가 500 정도에서 형성되는 아디포제네시스 한 쪽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스티프한 쪽에서 쭉 자란 것은 이제 앞선 숏텀에서도 봤다시피 3,500 정도에서 형성되는 이제 오스테오제네시스 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중간 경우 소프트에서 스티프로 옮긴 경우에서는 반반의 경우로 나뉘는데요. 아디포제네시스 소프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디포제네시스한 경우의 일부도 있고 non-differentiated 이제 아직 분화되지 않은 경우의 셀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3D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세포의 그림이 형성되는지를 현미경으로 관측한 그림인데요. 이제 중간 경우, 소프트에서 스티프로 옮겨간 경우에서 0.5시간이 지난 거, 24시간이 지난 경우를 비교한 실험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디프한 경우와 non-different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 하는데 이제 아디프한 경우와 non-different에서 셀 에리아 자체는 스티프한 경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 두 가지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합친 경우
14시간 지나서 이제 이의 그림, 길쭉하고 또 뭉쳐있는 경우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피겨 6 마지막 실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그 앞선 세 가지를 추려서 실험을 했지만 거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중간 경우 이제 7일 동안 소프트한 곳에서 배양을 하고 이제 소프트에서 스티프한 환경을 바꾼 후 이제 추가적으로 7일 가량 배양하는 이제 7일 다이내믹 데이 7 경우를 좀 더 특정화해서 다른 약물들의 처리 이후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실험한 경우입니다. 이제 무슨 약물을 처리했는지 확인해 보자면 우선 가장 비교군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드러그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약물 처리하지 않은 경우와 사이토클라신 D, 액틴 합성을 방해하는 그 있고, 그리고 Y27632, blocks RHO kinase, 이제 RH 효소의 역할을 방해하는 Y27632 약물이 있고요. 그리고 블레비스테틴. 앞서 네 번째 논문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마요신이 뭉치려는 힘, 그래서 이제 오스테오제네시스한 세포들을 이제 분화로 하는데 막게 되겠죠. 블레비스테틴이 이제 응축하려는 힘을 막게 해서 마요신 컨트랙트 이제 힘을 낮추는 블레비스테틴까지 이 세 가지 약물을 처리하고 노드러그한 상황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RHOK 이제 RH5 키나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제 세린 티오린 키나제 이제 생화학 수업에서 배웠듯이 이제 프로틴 키나제 A, 프로틴 키나제 C와 같은 이제 세린 티오린 키나제 이후에 인산화되게 되면 이제 그 인산화 과정 이후에 출현하게 되어서 골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이제 효소입니다. 이것의 활동을 보면 액틴이 이제 마요시 2에 붙어서 그것의 응력, contractility increase, 응력의 힘을 키우게 하고요. 이게 주된 활동이고 이제 ROCK1, ROCK2가 있는데 ROCK1은 이제 간, 비장, 콩팥, 테티스, 고환 등의 활동을 하고 ROCK2는 이제 뇌와 심장이 활동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노 들어간 상황에서 7일, 소프트 7일, 스티프한 7일 놓이게 된다면 아디포한 경우가 오스테오한 경우 거의 비슷하다고 확인할 수 있겠죠. 최종적인 분화 과정 자체는. 그리고 사이토클라신 D에 놓인 약물에 놓인 경우에서는 아디포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경우는 분화하지 않은 non-differentiated 한 경우가 나타났네요. 그리고 Y27632의 경우에는 이제 오스테오한 셀들의 생성을 막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아디포한 경우 반, non-differentiated 한 경우 반, 50, 50 정도로 나타났고, 그리고 블레비스테틴 처리에 의해서는 아디포한 경우, 그리고 non-differentiated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아디포한 경우, 마지막으로 오스테오제네시스한 경우가 나왔네요. 블레비스테틴은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네 번째 논문과 비슷하게 블레비스테틴은 완벽하게 막질 못합니다. 마요신 컨트랙틸리티를 어느 정도 줄여주는 것이지 완벽한 차단제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스테오제네시스한 셀들이 저번처럼 이제 세포 볼륨에 따라서도 조금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아디포제네시스한 셀들이 더 많이 생길 수는 있지만 아예 원천적으로 오스테오제네시스 셀은 두 번째 논문, 네 번째 논문 시험 모두에서 완벽하게 제어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13주차 논문 발표에서는 두 번째 논문을 사용하여서 메하 하이드로젤을 위해서 메하 하이드로젤을 스티프니스를 변경하였을 때 숄트텀과 롱텀에 따라서 어떻게 세포 분화 과정이 변화하게 되는가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여러 블레비스테틴과 같은 물질들을 첨가함으로써 세포 분화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도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3주차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